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의 이수연입니다. 지난주 증시에는 악재와 호재가 겹쳤습니다. 내수 수출과 기업들의 실적은 탄탄하게 발표가 됐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11일 연속으로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폭염 탓도 있겠지만 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격상되면서 거리가 좀 한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주간 상승률 58포인트 상승하면서 견고하게 상승 흐름을 유지해줬습니다.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 급등세 계속해서 우려감으로 포착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요한 실적 발표와 그리고 지표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고수익 작전 타임과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월요일장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투자 작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에서는 오는 23일에 개막하는 도쿄 올림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올림픽이 개막하면서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있을지 관련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서는 코스닥 스몰캡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스닥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현재 최고 상승률 고가를 행진하고 있는 이 천스닥 중에서도 어떤 종목들이 또 상승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시간, 아시아나와 에어부산 거래가 재개되면서 주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항공주들도 수혜받을 수 있을지 전망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고수익 작전 타임 지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신승용의 작전 키워드 시간이죠.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잘 보내셨나요? 네, 폭염 탓도 있고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 밖으로 좀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과연 이런 현상들이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오늘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작전 키워드는 월가 실적 시즌 본격화라는 주제입니다. 이번 주부터 뉴욕 증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데 지난주에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기업들의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주목해 볼 만한 점들 과연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네. 일단 뉴욕 증시 실적 시즌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금융주들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 발표 나타났었고요. 실질적으로 금융주에 대한 제재 사실상 완화가 되면서 금융주들에 대한 부담이 크게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 금융주들에 대한 실적에 대한 본격화 그리고 수혜 가능성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재료로 시장 내에 작용하였다라는 부분, 미국 시장에 이어서 우리 시장 마찬가지의 금융제재 완화 부분, 실질적으로 배당 가능성 높아지면서 시장 내 긍정적인 분위기 조성됐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이번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제조업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실적 시즌이 본격화가 됩니다. 미국에서 일단 오늘부터 이제 그 실적 IBM이 발표가 되고요. 내일은 넷플릭스 그리고 모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텔과 트위터, AT&T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한의회 각종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공룡 IT 기업들 그리고 소매 기업 그리고 항공 여행 기업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의 어떤 그 근간이 되고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신용카드에 대한 실적 발표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사실상 소비의 지연, 내수 소비의 지연이 예상되고 있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기댈 만한 곳은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대한 소비 확대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그 개선 가능성 여부를 꼭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네이버를 비롯한 포스코, KB금융, 현대차 이번 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지난주까지 시장 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던 것, 결국은 유동성 이슈라는 부분이 한 가지였고, 그리고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부분이 한 가지, 그리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FOMC에 대한 뭐 파월 의장의 유동성 지속 발언도 마찬가지 시장 내 어떤 그 영향을 상당 부분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봤다라면, 이번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2분기 실적이 본격화가 되면서 매크로에 집중했던 시장의 분위기가 기업 실적으로 천천히 이동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장을 인식을 하시고 시장 대응 전략 마련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된다라는 이야기는 밸류에이션으로 관심 이동이 다시금 이런 나타난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주식의 평가잣대, 밸류에이션과 그리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과연 있겠느냐 없겠느냐, 소위 말하는 가격 중심의, 밸류에이션 중심의 키맞추기 순환매 양상이 이번 주 다음 주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라는 점 분명하게 시청자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러다 보니까 재무제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 상에서 그 실질적으로 성장성에 대한 어떤 그 잣대, 과연 PER로 봐야 될 것인지, PBR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EV, EBITDA로 봐야 될 것인지, 이런 상황들 분명하게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가격 메리트 관점이 재부각이 될 것이다. 가격 메리트 관점은 결국은 저가 매수라는 그 단어로 요약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결국은 저가 매수 관점의 순환매 전개 양상이 전개될 예상된다라는 부분. 이 부분 결국은 리플레이션 관련주랄지 기술주랄지 이런 부분과 상관없이 일단은 실적의 모든 부분이 집중이 된다. 실적은 이번 지난 2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정당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코로나 팬데믹이 서서히 희석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장이 기업 그리고 산업별 성장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하게 될 것이다. 결국 여기에는 반도체랄지 경기와 관련된 화학이랄지, 그리고 한동안 시장 내 잊혀져 왔었던, 그리고 한동안 시장 내 성장 스토리의 상당한 어떤 그 영향 여부, 이런 부분을 판단을 사실상 어려워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희석 부분이 나타났다라면, 다시 한번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면서 성장 재확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까의 여부, 성장 스토리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을까의 여부, 이런 부분이 재부각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차별화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증권업종과 은행업종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2분기 실적 전망, 그리고 3분기 이후 더욱더 큰 실적 개선 가능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에 대한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없어서 못 파는 정도의 자동차, 그리고 지난주 물가 발표가 있었죠.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특히나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줬던 부분, 중고차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10% 이상의 상승 부분, 그리고 픽업 트럭의 쇼티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자동차 업종 전체적인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한켠에서는 경기 정점에 대한 논란이 실적 시즌마다 이제 앞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반도체 업종에서는 먼저 경기 정점 논란이 실질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이 부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실적 시즌마다 실질적으로 YOY, 전년 동기 대비에 근거하는 것보다는 전 분기 대비 얼마만큼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지 YOY에서 QOQ로 어떤 그 관심의 전환이 분명히 뒤따라야 될 것이다라는 점. 당연하게 사이클 산업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 정점과 저점이 반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전 분기 대비가 상당 부분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그 힌트를 계속해서 제공해주게 될 것이다. 그 핵심은 결국은 매출 증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사이클 산업이다라고 하면요. 소위 말하는 자본재 투하 산업이 되겠습니다. 많은 자본을 집중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여기에서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비용 측면에서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변동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쪽이 될 것 같고 고정비는 시설 투자비가 되는데 시설 투자비 결국은 고정비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하려면 매출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동률이 늘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은 바로 매출과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 여부가 바로 단위당 고정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고 있다. 결국은 우리 금융용어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익의 극대화로 나타나게 되고 경기 정점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리고 경기 정점에서 이제 바로 하락 국면으로 둔화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결국은 이익의 극대화를 지속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이익의 극대화를 지나서 이익 성장의 둔화로 나타나게 되느냐인데 결국은 핵심은 매출이 증가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통해서 단위당 고정비가 감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비추어지게 되고 이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게 된다. 결국은 매출의 증가세가 전 분기 대비해서 둔화가 나타나게 된다라면 이는 곧 경기 정점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본격화가 되는 지금 현 시점에서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결국은 수요 증가가 지속될 것이냐 수요 증가는 바로 경기 정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경기 정점 여부는 매출액의 성장 지속성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가늠자 잣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단위당 고정비 감소 효과, 즉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기업 이익의 정점 논란의 가장 핵심 쟁점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수요 증가가 지속되느냐의 여부, 결국은 이와 관련된 업종군, 원자재, 반도체, 자동차, 경기, 소비재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 분명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서 매출액이 전 분기 대비해서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분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2분기 실적 시즌 맞이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성장주들에 대한 관심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장주. 과연 성장주들은 성장을 지속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결국은 성장 스토리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고성장 기술주들이 포함이 되고요. 제약 바이오주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정부 육성 조금 더 편안하게 정부가 육성하고 있는 성장 산업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것이 오히려 조금 좀 편안한 어떤 그 투자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약 바이오 그리고 4차 산업 성장 스토리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해야 된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정부가 그린 어떤 그린 뉴딜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4차 산업의 육성 그리고 녹색 산업의 육성 상당 부분 계속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표 지난주에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요약되는 것은 2차 전지, 소재 부품 장비, 소부장 그리고 제약바이오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3분기, 4분기 어떤 매출액의 그림을 그려놓을지 어떤 이익의 성장세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성장 스토리 이때까지는 카더라라는 시장 내 성장 스토리 중심의 전개였다는 이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결국은 실적 시즌이 된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제약바이오 성장 스토리의 진정성 파악에 집중하셔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 계속되는 시장 내 성장 산업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부분이 확실합니다. 성장 산업 소부장 중에서도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군 중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그리고 신재생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두 가지 매출액은 꼭 매출액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보다는 전 분기 대비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자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정리해드리고요. 성장 스토리의 진정성 여부를 파악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 혼란스러운 재료가 많지만 그래도 실적 장세로의 턴어라운드는 본격화될 것이고 앞으로 전 분기 대비 매출액이 증가하는 그런 기업들 성장성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세워주셨습니다. 저희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이라는 주제입니다. 1년 동안 연기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기됐던 이 도쿄올림픽이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 날 개막을 하게 되는데요. 벌써부터 선수촌에는 확진자가 늘어났다 이런 우려도 좀 커지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도쿄올림픽이 시작하면서 핵심적으로 주목해 볼 만한 테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테마들 집중적으로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시장 내는 항상 이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벤트, 하계 올림픽이 그 이벤트 중에 하나고, 동계 올림픽도 이벤트, 그리고 월드컵 경기도 이벤트가 되고, 대통령 선거랄지, 국회의원 선거랄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금요일에는 하계 올림픽이 1년 만에, 물론 안타깝게도 무관중 상태로 열리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여행업이랄지 호텔업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은 덜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이라는 이벤트는 분명히 우리 시장 내 테마 관련주들을 분명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서서히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7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 예정이 있죠. 과거와 이번 올림픽 다른 점 분명하게 있습니다. 무관중이라는 것 그리고 코로나 확산 상황이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과거 스포츠 행사일 때는 면세점이랄지 호텔이랄지 레저랄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시장 내 관련 테마주로 급등 양상을 보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올림픽에는 이런 부분은 조금 좀 제외 내지는 소외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점 제가 굳이 우리 시청자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쨌든 무관중 올림픽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은 중계권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된다. 굳이 찾아본다라면 중계권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 올림픽 중계권의 확보 상황을 좀 정리를 보면요. 일단 지상파 같은 경우 SBS가 2024년까지 4기까지 하계 올림픽에 대한 독점 중계권을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SBS가
MBC랄지 KBS에 다시 재판매를 하면서 KBS나 MBC도 중계가 가능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원천적인 중계권은 독점적으로 SBS가 갖고 있다라는 점, 지상파 중계권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온라인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리고 OTT가 활성화가 되면서 시장 내 또 다른 양상의 전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 대한 온라인 중계권은 네이버가 가지고 있다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OTT에 대한 독점 중계권은 쿠팡플레이가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그 과거 올림픽 같은 경우는 여행이랄지 호텔이랄지 레저랄지 이런 부분에 관심 가졌다라면 이번에는 올림픽 중계권에 대한 관심으로 다소간 지금 그 과거와는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는 별개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를 좀 돌려다보면 올림픽을 항상 열 때마다 올림픽 관련된 테마, 그 올림픽을 개최하는 국가에서 밀어붙이는 그런 테마가 있습니다. 과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 우리 정부가 밀어붙였던 그런 테마는 5G였습니다. 5G의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KT라는 종목이 상당 부분 시장 내 관심을 높게 끌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그렇다면 이번 2020년, 물론 2021년에 개최되지만 여전히 제목은 2020년 도쿄올림픽이 되는데 도쿄올림픽 23일 날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의 핵심 테마는 수소다라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2022년에 베이징에서 열리게 되는 동계올림픽 역시 수소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과 관련해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중계권보다는 더욱더 확실하게 앞으로 시장을 이끌어 나갈 테마군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으로부터 시초가 되었던 5G에 대한 어떤 그 설비 투자 그리고 5G에 대한 시장 내 테마군들의 장기간 시장 장악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앞으로 이번 도쿄올림픽을 통해서 내년 후년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 수소라는 테마가 시장 내 상당 부분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겠다. 분명하게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소위 말하는 수소차 삼국지가 벌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우리나라 이미 오래전부터 수소 전기차에 대한 산업 육성 상당 부분 꽤 해왔다라는 점. 전기차 쪽보다는 수소차에 대한 세계 1위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시설 투자, 설비 투자 그리고 현대차에서의 노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수소 전기차를 육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 계속되었다라는 그런 부분 우리 시청은 다들 알고 계시라 생각을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 이미 재작년부터 수소차 굴기라는 그런 캐치프레이를 걸어놓고 그 수소차 충전소에 대한 확대 방안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일본이 미리 수소에 나섰습니다. 수소를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나타났습니다. 동경올림픽의 캐치플레이즈를 수소올림픽이다라고 지을 정도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다. 그렇다면 수소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그리고 수소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테마군 상당 부분 장기적으로 시장 내 계속해서 잔존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데요. 도쿄올림픽의 테마주는 올림픽 중계권을 가진 기업들이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수소와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 대표적인 종목군 생각을 해본다라면 효성 첨단 소재가 있을 것 같고요. 두산 퓨얼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최근 주가의 어떤 그 행보 잘 보시게 되면 시장의 관심을 이미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앞으로 지금 결코
늦은 상황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이런 수소 관련 테마군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시는 것이 동경올림픽과 맞물린 그런 시장 내 이벤트, 그런 어떤 그 테마군 부각 가능성 꼭 생각해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중계권 관련주나 수소 관련주들 집중적으로 봐주셨고 앞으로 일본의 이 도쿄올림픽 테마가 좀 수소로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섹터들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테마주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저희 이번 주 증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급등세와 마찬가지로 국제유가의 변동성까지 우려를 키웠습니다. 오펙 플러스에서는 이제 극적으로 증산량에 합의를 했다고 하고요. 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불안 증세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의 급등세도 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 상황을 생각해서 이번 주 증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시장 내 관심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지난주 이번 주 같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 2가지 그리고 우려감 2가지. 결국은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이 있다라면 유동성과 관련된 우려. 결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직결이 됐죠. 이 부분과 코로나 델타 변이 확산이라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지난 주말 미국 증시 3대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그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는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부분. 다만 고물가에 대한 부담이 커졌다라는 부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지난 6월에 비해서 그리고 전망치에 비해서 상당 부분 급락하는 80은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5%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고용 개선이 이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고용 창출에 대한 부담감과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입니다. 고용에 대한 부담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결국은 이 부분은 소비 지연이다라는 부분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 나타나게 됐다라는 점. 지금까지는 보복 소비랄지 이연 소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이제 인플레이션과 고용 창출의 지연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소비가 앞으로 좀 줄어들 가능성, 소비의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우려감들. 미국의 집 가격,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고 자동차 가격의 급등. 물론 이제 자동차, 신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대란 때문에 신차 출고가 늦어지는 그런 어떤 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중고차 가격을 비교를 해본다라는 상당 부분 가격이 올라서 오히려 가격 부담이 소비의 지연과 연결이 되어지는 소비를 일부러 지연이 되게 소비가 좀 소비를 방어하는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 소비 심리의 둔화에 대한 우려가 지금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코로나 시절에는 일단 은둔 소비가 대를 이루었다라면 코로나 상황이 조금 개선되어지니까 보복 소비가 나타나게 되고 이 보복 소비가 결국은 행동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 행동 소비가 인플레이션과 고용 창출 둔화에 따른 행동 소비의 약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 미국 내 여행, 항공, 리조트주들이 약세를 보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매 판매는 6월달 일단은 증가세를 보여주면서 조금 좀 그나마 고무적인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7월과 8월 달에 소매 판매가 어떻게 될지가 조금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일단 경기 정점에 대한 둔화, 경기 정점 논란이 조금 커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의 상황, 국내 코로나 상황에 따른 내수 지연, 하지만 선진국들에 대한 수출 확대, 이 부분 생각해 보시면서 수출과 내수 주간의 양극화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수출주로의 쏠림 현상이 조금 크게 나타나겠다. 하지만 내수주 같은 경우는 곧
코로나 극복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수주, 저점 매수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2분기 실적 시즌 본격화되면서 경기 어떤 그 성장 산업에 대한 관심, 성장 스토리에 대한 진실성 여부 확인해 두시면서 신재생과 전기차, 반도체나 5G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가져나가자라는 부분.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경기 정점 논란에 대비한 이번 실적 시즌에는 특히나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 분기 대비를 비교해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확인하는 것이 상당 부분 중요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핵심 이벤트 포함해서 어떤 종목들, 섹터군들 대비하면 좋을지 살펴주셨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한국에서는 수출입과 마켓 그리고 PPI 지수들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 중고차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주택 관리자 수, 주택 구매 지수까지 상승을 한다면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지표까지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승영 대표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가에 쏟아지는 리포트들, 어떤 리포트가 진짜 보석 같은 리포트일지 감별해드리는 시간이죠. IR 분석의 신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주말이 끝나고 월요일장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달려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리포트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주 업종 리포트는 코스닥 스몰캡입니다. 천스닥 과연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라는 주제인데요. 코스닥 상승률이 최근에 20년 내 최고치 부근을 달리고 있죠. 기관의 매수세가 또 지금 코스닥 시장에 들어오면서 바이오와 IT 업종에서 과연 좀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코스닥 스몰캡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천스닥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라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제목을 한번 꼽아보았고요. 키움증권에서 7월 8일자로 홀로 빛날 수 있는 기업 찾기라는 제목의 리포트입니다. 코스닥 강세가 보였던 6월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6월 한 달간 5% 가까운 4.9%의 상승률을 보여주었고요. 거래소, 코스피 지수 시장과의 수익률, 상승률 갭을 일정 부분 채워가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여주었던 6월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20년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가고 있고요. 시총 1조 이상의 기업 역시 66개나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8년도 말 29개 기업 대비 크게 증가한 모습인데요. 6월 코스닥 동향을 조금 살펴보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까지 코스닥 시장 누적 수익률은 1.4%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들어서요. 코스피 시장의 누적 수익률은 11%까지 올랐던 모습인데요. 7월 5일까지의 기준 누적 수익률을 본다면 코스닥은 8.1%, 그리고 코스피는 14.6%입니다. 양 시장의 수익률, 누적 상승률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은 1.4%에서 8.1%까지 올랐고 코스피는 11.5%에서 14.6%까지 오름으로 두 시장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원인을 좀 살펴보았더니만 시총이 높았던 바이오 기업들의 상승이 좀 있었고요. 낙폭 과대에 있었던 기업들에 대한 반발 매수, 저가 매수들이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 상승 요인들로 좀 보여지지만 특정 업종이나 섹터의 상승이 아니라 결국엔 전반적인 상승 여력이 코스닥이 조금 높았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있었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어느 섹터가, 어느 업종이
더 유망한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보실 때에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를 바라보는 이유가 그래도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를 그래도 분류를 선별을 해보시고 그 안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으로 좁혀보시고 그리고 그 기업이 미래 먹거리나 성장 동력, 얼마만큼의 이 우상향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의 실체, 준비가 되었는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를 시작했던 즈음부터 누누이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것처럼 그 업종이나 섹터 안에서 상승 여력이 제일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가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름을 조금 바꿔서 말씀을 드릴 때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그리고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무엇인가,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의 진가가 발휘될 수 있는 때가 지금부터 하반기 7월 이후의 시장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 코스닥 시장은 2018년도 말 시총 상위 기업들이 대부분 바이오 기업이었습니다. 대부분 바이오 기업들이 10종목 중 8종목까지도 늘어나고 있었는데 2019년도 말부터 3개, 5개 이렇게 조금 바뀌고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도 펄어비스나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CJENM, SK머트리얼즈 이렇게 바이오 기업 이외의 기업들 그중에서도 BBIG라는 그런 기업들이 일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에 있어서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 하지만 성장하는 기업들, 미래 산업 구조의 변화가 반영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이다라는 것들이 2018년도 말부터 이 바이오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지만 21년도까지 오면서 바이오 기업 이외의 기업들이 시총 상위주로 올라오고 있다. 결국 산업이 변화하고 있고 시장의 포인트도 새로이 집중되고 있는 산업들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뭔가 포인트를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미래 산업으로 불린다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산업이 되겠죠.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들의 장기 성장 구도도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어디에다 이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를 좀 초점을 맞춰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천스닥 어디에 주목할 것인가 라고 오늘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제목을 꼽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이 있고요. 디스플레이도 OLED에 대한 이야기 지난주 그 전주 관련해가지고 업종 리포트 살펴보았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마찬가지로 배터리 3사는 공포회사도 좋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려왔고요. 지난주 그리고 7월 그때부터는 2차 전지 완성 배터리 업체뿐만 아니라 소재와 관련된 부품과 관련된 업종 전반에 있어서의 대세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LNF도 그렇고요. 대주전자재료도 그렇고요. 첨보도 그렇고 그런 모습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조금 나오고 있다. 이미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앞으로 어디를 봐야 되는가에 대한 포인트로 좀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가 꼽은 주목할 만한 업종 3가지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있고요. 폴더블폰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 업종이 있는데요. 폴더블폰은 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살펴보았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을 본다면 코로나 수혜주를 거듭나서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에도 여전히 건강기능식품 건기식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전히 전망은 밝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이고요. 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대는 여전히 섭취량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젊은 세대층들 2030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먹지 않고 있었으나 18년도에 섭취율이 30%가 채 되지 않았는데 19년도 47.9%, 20년도 54.6%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전 연령에 이제는 건강기능식품이 활발하게 소비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일 것 같고요. 건강기능식품 하면 이제 OEM, ODM 업체들이 있는데요. 젊은 소비층을 타겟으로 해서 콜라겐이나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는 제품이나 피부 미용에 관련한 기업들이 시장의 타겟을 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련해서 원료 생산 업체까지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로 따지고 본다면 해외 시장에서의 성과가 좋은 기업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K-의료기기인데요. 20년도 의료기기 수출액이 66억 4천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 78% 가까운 성장률을 보여주었는데요. K-의료기기 수출에 있어서는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 이 중심에는 결국엔 시젠이나 SD 바이오센서 같은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의 수출액 폭증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또 지켜볼 만한 곳들은 결국엔 치과용 임플란트나 치료용 미용기기 수출에 고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중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로는 특허를 굉장히 잘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해외 매출이 좋은 기업들 동일하게 관련돼 있고요. K-방역, 체외진단기, 호흡 보조기, 소독 살균기까지도 특허를 많이 갖고 있고 기술력이 준비되어 있고 해외에 수출액이 좋은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리포트에서는 탑픽주로서 임플란트 기업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와 레이, 그리고 피부 관리 분야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컬, 그리고 호흡 치료기 분야에서는 메가이시스 등을 꼽고 있다라고 일컬어주고 있습니다.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KH 바텍, 세경 하이테크, 파인테크닉스 살펴보았고요. 덧붙여서 관심주로는 에스코넥이나 BH, 인터플렉스까지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주 코스닥 스몰캡 기업들 중에서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할 것인가? 그 기업들은 어떤 강점이 있길래 주가의 우상향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포인트에 맞추어서 그러한 기업들 좀 선별을 해서 이번 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리포트와 자세한 분석 보고서 전문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여하셔서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코스닥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와 K-의료기기 관련주, 그리고 폴더블폰과 스마트폰 계속해서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종목 리포트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또 허반석 전문위원과 이 방송 외에도 이런 정보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에다가 허반석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분석 도와주신 허반석 위원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주현의 주유소 포트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8시에 방송되는 주유소 시간에서 이주현 전문위원이 구성하신 종목들 개장 전에 리뷰해보는 시간이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말이 훌쩍 지나간 것 같은데 이번 주 월요일장부터 또 힘차게 이주현 위원님의 조언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포트 운영 원칙부터 만나보고 가시죠. 네, 첫 번째로 바닥난 포트폴리오를 접수하고요. 기존 종목들을 손절한 뒤 전문가 추천주로 포트를 운용하게 됩니다. 전문가당 한 종목 추천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최고 수익률 산정 기준은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이주연의 주유소 포트 종목들, 와 정말 많은 종목들이 목표가를 이미 달성을 했는데요. 동신건설이 14%, 삼익 THK도 14.9%대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서암 기계공업도 정말 단기간에 목표 수익률 달성했는데요. 15% 챙겨갔습니다. CJ ENM은 5월 17일에 편입해서 정말 단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는 종목이죠. 수익률 26.67% 얻어갔고요. YJN 게임즈는 정말 가장 단기간 안에 수익률 달성한 종목입니다. 16.9% 챙겨갔습니다.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도 종목들이 견고한 흐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대 코퍼레이션과 광주 신세계가 약간 손실 보고 있긴 하지만 안랩과 한라홀딩스, 태경 BK가 플러스권 유지해주면서 이 손실들 만회해주고 있죠. 다음 장 보시죠. 네, 다음 장은 백산입니다. 백산 7월 5일에 편입됐고요.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4%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들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포트가 전체적으로 짱짱한데 목표 수익률 달성할 수 있는 방법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분석 부탁드리겠고요. 자,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이 51일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주가가 초반에 좀 급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시아나와 에어부산의 거래 재개 이슈뿐만이 아니라 또 항공주들의 회복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거든요. 앞으로 항공주가 더 달려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 도와주시죠.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항공주라든지 이제 호텔, 이런 백화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아시아나 뭐 IT라든지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어부산 같은 경우 이제 또 아시아나 그룹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전에 대표가 회장이 이제 그 횡령 배임 이슈로 인해서 주식들이 이제 거래 정지가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항공주들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지금 델타 변이까지 확산되면서 올 연말 한 12월쯤부터 그러니까 내년 한 1분기 정도는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년 한 뭐 2분기나 3분기 정도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으로 좀 변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뭐 단기간에 주가가 회복을 했던 이유 역시 뭐 에어부산이라든지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크게 오르지 못했지만 제주항공이라든지 뭐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매각 이슈도 있고 해서 주가가 좀 더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 항공 수요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뭐 결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 항공사라는 지위가 이제 뭐 대한항공에 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뭐 그런 부분들에서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면 결국 기업은 시간이 지나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망하도록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두진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진즉에 청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거고 상당한 부채가 있지만 여전히 이제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대형 항공사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인수합병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는 모습이고 이 부분이 이제 잘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시아나항공은 굉장한 이제 악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여기서 나올 만한 악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감자도 했고 유상증자도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 한 부분들 나올 수 있는 악재는 이제 뭐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는 코로나19가 끝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결국 기업들이 정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소형 LCC 이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자본력에서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합병 이후에 이제 살아날 가능성 그리고 대규모 유상증자 이후에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될 거고 에어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각을 또 역시 매물로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새로운 주인을 찾아낸다면
분명히 좋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지금 대한항공의 인수 확정되는 부분에서 여전히 자구책 마련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주항공 역시 애견그룹이 뒤에서 이제 받쳐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좀 앞으로 회사가 이제 망하지 않을 그런 근거가 충분히 있는 이 저가 항공이라면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있듯이 너무나 큰 기업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셨을 때 우리가 이제 한진해운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큰 그런 부작용들을 겪었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결국은 기업은 회생될 거고 주가 역시 그러한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아시아나항공도 보신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혹시나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지금 시점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시아나항공이 나는 괜찮다, 사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분할 매수로 천천히 조정 생각을 하셔서 접근을 좀 긴 안목으로 이렇게 하신다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와 에어부산 거래 재개에 대해서 다른 항공주들은 어떤 시각을 가지면 좋을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번에다가 이주현이라고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주현 의원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수익 작전 타임에서 정말 다양한 이슈들 챙겨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